그냥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도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투고 서비스로 받아왔어요. 예. 오늘 영상 왜 찍는다고 말하지? 그냥 우리 Z 플립 3 한번 같이 구경해 보도록 합시다. Z 플립이 이렇게 예쁠 줄 모르고 그냥 투고 받아와서 리뷰한다고 하자. 네, 안녕하세요, 신났습니다. 갤럭시 Z 플립 3 투고 받아와서 같이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합시다. 와. 예. 어떤 거 같아? 아니 나는 플립 3가 진짜 이렇게 예쁘게 나올 줄 몰랐어. 이번에 진짜 이쁘다고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 반응이 너무 좋아. 나 지금 틱톡이랑 유튜브 쇼트 영상들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조회수들이야. 그니까 이렇게 인기가 많을 줄은 몰랐어. 진짜 너무 예쁘다. 앞에 디스플레이? 이게 커진 게 진짜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나는 지난번에 Z 플립 1을 썼었잖아. 그때는 화면이 1.1인치였거든? 이거보다 훨씬 조그만하게? 근데 그때는 알림을 볼 수 있다고는 해도 완전히 조그매가지고 이거보다 작아. 갤럭시 이거보다 핏보다 작아? 이거보다 작았었거든. 근데 이번에 1.9인치로 되게 커지면서 여러 가지 조작들이 가능해졌더라고. 그래서 실용적으로도 좋아졌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도 훨씬 나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투톤 컬러잖아 이번에. 이게 예뻐. 근데 이걸 사람들이 이걸 비스포크 닮았다고 하는 게 나는 칭찬으로 쓰는데 이거 나도. 욕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비스포크 이쁘다는 평 많은데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사람들은 비스포크 닮았다는 걸 욕으로도 쓰더라. 일단 나는 지금 오늘 칭찬으로 쓰는 말입니다. 비스포크 닮았습니다. 저도요. 근데 그 삼성닷컴에서만 파는 핑크, 그레이, 화이트? 걔네는 좀 색깔이 아쉬운 게 이 테두리가 검정색인데 그 실버였으면 더 예뻤을걸. 왜 검정으로 했지? 맞아, 너무 좀 색이 이질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크림이면은 크림이랑 크림 비슷한 색깔, 뭐 라벤더도 라벤더랑 라벤더 비슷한 색깔 이런데 삼성닷컴 단독 색깔들은 완전히 다 그냥 프레임이 검정색으로 고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색깔들만 바뀌었더라고. 그게 살짝 아쉬운 부분? 근데 이번에 그냥 디자인 자체가 되게 이쁘다 보니까 나는 무슨 색깔이든 그냥 취향의 차이지 잘못 나왔거나 막 예전 막 다라이레드 이런 색깔은 아예 없다고 생각이 들어. 맞아. 다 예뻐. 근데 이번에 유튜브에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 지금은 크림이 1등이긴 한데 그래도 나머지 색상들도 삼성닷컴 단독 컬러가 조금 인기가 없긴 한데 단독 컬러 예쁘던데? 그러게. 삼성닷컴 컬러는 무광이니까 무광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유광이 더 나은 것 같아. 블랙도 이번에 블랙이 무광으로 나왔잖아. 근데 만약에 블랙이 유광으로 나왔다면은 나는 오히려 무조건 샀어? 무조건 유광 블랙을 샀을 것 같아. 근데 무광이라서 유광, 무광 둘 다 내주면 안 됐나? 그니까. 그러기엔 재고가 딸리는지 뭔지. 근데 삼성이 이렇게 이번에 플립이 인기가 많을 줄 몰랐던 것 같아. 플립이랑 폴드가 동시에 나왔잖아. 근데 지금 실제로 사람들 이슈 보는 거 보니까 폴드가 2라면 플립이 한 8? 이 정도? 2대 8 이 정도인 것 같아. 일단 유튜브 조회수도 플립이 폴드보다 한 4배, 5배 정도 많이 나와 지금 내 것도. 그래서 정말 플립이 어린애들, 젊은 층들이 진짜로 플립을 많이 생각하는 것 같고 아이폰 쓰던 사람들이 플립을 굉장히 많이 고려하는 것 같아. 일반적으로 막 폴드 막 되게 아재폰이다, 막 갤럭시 S도 슬프긴 하지만 우리 둘 다 이런 거 쓰고 있지만 아재폰이다, 감성이 없다 이러는데 플립은 정말 이뻐서 성능, 뭐 기능 이런 것들보다는 일단 이뻐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니까요. 카카오도 귀여워서 잘 됐잖아. 뭐든 귀엽고 예뻐야 돼. 그런 시대가 되었으니까 굉장히 잘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진 건 되게 시원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전작이 1.1인치였던 것에 비해서 1.9인치로 약 2배 정도 커졌고 이 디스플레이 자체는 6.7인치 FHD 플러스 디스플레이로 크게 차이는 안 나는데 120Hz 디스플레이 있잖아. 그 최적화된 거. 부드러운 움직임? 120Hz. 그게 이거 전작에는 안 들어있었는데 이번에는 터치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 처음에 딱 만졌을 때 아이폰에 비해서 갤럭시가 터치감이 안 좋다, 조금 버벅거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뭐 120Hz 디스플레이 들어갔으니까. 아니 나는 애플에서 이 디자인으로 냈으면 진짜 판매량이 갤럭시의 한 4-5배는 됐을 거라고 생각해. 맞아. 근데 갤럭시라서 그냥 이유 없이 까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 무게 자체는 들어봤을 때 무겁다라는 느낌이 들어. 아니 내 거랑 비슷해. 딱 들어봤을 때 특히 무겁다라는 느낌은 안 들지. 갤럭시 S21이 169g이고 Z 플립 3가 183g이거든? 그래서 20g 차이인데 그게 크게 느껴지진 않을 거야. 근데 저거랑은 엄청 차이나. 맞아, 나는 이거 처음에 이게 딱 진짜 무거워. 100g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핸드폰 2개를 들고 다닌다고 보면 되는 거지. 그러게. 그리고 플립 3는 딱 들었을 때 이렇게 한 손으로 잡히잖아. 뭐 남자가 들든 아니면 지금
파지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되게 나는 기분이 좋거든. 이거를 집을 때마다 몬스터볼 이런 느낌도 나고 좋다. 나도. 크기 자체는 전작이랑 큰 차이가 없는데 역시 플립 폼팩터의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접었을 때 한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 거. 그 느낌이 좋은 것 같아. 아, 제 유튜브 보셨군요. 봤어. 한 손으로 펼치는 거 해가지고 그게 아주 꿀팁입니다. 나는 근데 그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한 손에 뭐 우산 같은 거 들고 있을 때도 그냥 툭 하고 좋은데? 유용한데 굉장히. 정말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열어. 굉장히 편합니다. 플립을 한 손으로 여는 법. 아니 그리고 근데 오빠가 그거 한 손으로 여는 법 했는데 사람들이 댓글에 한 손과 몸통으로 연다고. 아 맞아, 몸통으로 여는 법이긴 하지 이제. 몸통은 다 있잖아요. 접었을 때는 한 손으로 딱 들어오긴 하고 펼쳤을 때 그 비율 느낌은 어떤 것 같아? 이게 내가 원래 21 쓰던 거랑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 조금 더 길다? 뇌이징이 된 거야 갤럭시의 그 긴 화면에. 이거 자체는 지금 화면 비율이 22대 9 비율이거든. 정상적인 범위는 아니지. 조금 길긴 하지. 그런데 접었을 때 이렇게 딱 네모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이 정도 긴 비율의 디스플레이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이거에 익숙해지면은 또 긴 게 더 좋을 때도 있어가지고 맞아. 웹서핑 같은 거 할 때 한눈에 더 많이 맞아, 들어. 맞아. 이게 딱 접었을 때 정사각형이야? 완전히 정사각형은 아닌데 그냥 딱 우리가 보기에 이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 남친이가 이렇게 많이 보내는 걸 보니까 했나봐. 블랙 샀대. 블랙. 방금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도 블랙을 샀대요. 정말 많이 팔리는 것 같습니다. 광고는 아니고 그냥 진짜로 인기가 많은 걸 어떡해. 맞아. 그립감 자체는 딱 집었을 때 그냥 나는 기분이 좋아. Z 플립 1은 여기가 약간 동글동글했었거든. 그래서 집었을 때 조약도를 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뭔가 전자기기를 드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가지고 전작도 집는 느낌이 나쁘진 않았는데 이번에 훨씬 더 좋아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폴더블 폰은 이 힌지 부분으로 떨어지면 그냥 바로 액정 나간다 이런 말이 있어서 사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확실히 아무래도 그 우리 느낌상 그냥 일반적인 스마트폰에 비해서 뭔가 접히기도 하고 예전까지는 말랑말랑하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었는데 이번 세대 Z 플립 3랑 Z 폴드 3 보면은 UTG 그러니까 이 울트라 친 글래스가 생각보다 진짜 잘 나온 것 같아. 그래서 이건 지금 폴드 2인데 만져보면은 이건 약간 말랑말랑하잖아. 근데 요거는 단단해. 거의 유리랑 비슷한 느낌까지 도달을 한 것 같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로 막 송곳으로 이렇게 찌르면 당연히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지겠지만 적어도 막 예전처럼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도 깨지거나 조금 떨어졌다고 바로 막 와장창하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는 뭐 아직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돼서 모르지. 실사용자들이 많이 나와봐야 알 것 같은데 방금도 말했지만 UTG 경도도 굉장히 좋아지고 내구성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낀 게 방수가 되잖아. 아니 방수 진짜 대단한 게 삼성 디지털 프라자 가면 그냥 물 흐르고 있는데 얘를 이렇게 전시를 해놨어. 자신감이 그냥 폴드랑 플립을 물속 안에 이렇게 폭포수 밑에다가 내뒀는데 쫄쫄쫄. 거기에서도 충분히 방수가 되고 아니 여기 이거 처리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 여기에 틈이 있잖아. 방수 진짜 제대로 한 것 같아. 이거 요번에 방수를 받은 게 국제 규격으로 IPX8 등급을 받았대. 수심 1.5m 아래에서 30분을 버틸 수 있는 정도? 짱이다. 그러니까 보통 그 정도 규격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비 올 때 우산 쓰고 있을 때 살짝 묻을 수 있잖아. 그런 경우에는 예전에 플립 1 쓸 때나 아니면 지금도 나는 어깨가 졌더라도 얘는 무조건 이렇게 있었어야 됐거든? 이렇게? 근데 이제는 IPX8 등급의 방수 규격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막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방수 정말 굉장히 마음에 들고 그리고 이 외관 글래스 자체도 우리가 보통 우리가 이런 거 쓸 때 고릴라 글래스 막 1, 2, 3, 4, 5, 6 이렇게 점점 발전해 왔거든. 근데 이번에 플립 3의 외관 글래스도 고릴라 글래스 빅터스라고 하는 갤럭시에 쓰인 유리 중에 가장 센 유리가 탑재가 됐대.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좀 강력하고 그다음에 UTG도 경도가 올라와서 이제 이걸 막 부시려고 하거나 해체를 하려고 일부러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내 생각에는 딱히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프레임 있잖아. 힌지랑 얘네들은 알루미늄이거든. 알루미늄도 일반적인 알루미늄이랑 달리 이름 자체는 얘네가 아머 알루미늄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지금 만져보면 알겠지만 얘보다 훨씬 세 보여.
그치? 흠집이 좀 강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번에 폴더블이 이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접을 수 있다, 우리 접는다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요번에 플립 3랑 폴드 3는 우리 접을 수 있는데 왜 접냐라는 물음에 답을 하려고 한 것 같아. 접어서도 실용적으로 쓸 수 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것 같더라고.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보니까 그 폴드나 플립 전작을 쓰던 사람들이 불편했던 거를 그냥 다 고쳐서 나온 것 같다. 맞아. 피드백을 진짜 잘했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리고 사실 폴더블 폰에 이렇게 그 이구심을 제기하거나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폴더블 폰을 안 쓴 사람들이 대부분이야. 주름 얘기도 주름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나도 그렇고 대부분 그렇지만 별 생각 안 하거든. 뇌이징이 된다고 해야 될까? 적응이 되는데 이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뭐 지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주름에만 집중을 하니까 더 그게 부각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에 색깔도 되게 잘 뽑았잖아. 지금 나는 크림으로 받아왔긴 했는데 사실 나는 라벤더랑 크림 둘 중에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 나는 내가 그 실제로 보니까 크림이 진짜 실물이 예뻤어. 화면으로 볼 때는 크림은 생각도 안 했거든. 그냥 무조건 라벤더 파였는데 실물 보니까 크림도 이쁘고 라벤더는 원래도 예뻤고 그리고 또 나쁘지 않았던 게 블랙, 무광 블랙이 나쁘지 않아. 그린도 괜찮던데? 그린이 의외의 실물. 의외의 실물값. 다들 막 라벤더랑 크림 생각하고 왔다가 갑자기 그린 예쁜데? 하면서 그린 사는. 일단 디자인 자체가 투톤 컬러로 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보기에 눈길이 확 가는 것 같긴 해. 사람들이 크림색이 요구르트 색이라길래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전혀 요구르트 색은 아닌데? 이번에 그냥 색감 자체를 되게 잘 뽑았어. 그리고 삼성닷컴 단독으로 그레이랑 화이트, 핑크 이렇게 무광 컬러들이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해? 그레이도 예쁘고 화이트보다는 크림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핑크는 진짜 괜찮은 것 같아. 핑크가 무광 핑크. 근데 나는 삼성닷컴 단독 모델들은 전부 다 그 프레임 얘기가 다 검정색이잖아. 그래서 그게 살짝 아쉽더라고. 핑크가 아예 전부 다 핑크였으면은 맞아. 나도 고민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블랙핑크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블랙핑크 잠깐만 아니 블랙핑크 말고 블랙핑크. 블랙핑크 핑크 좋아합니다. 핑크 블랙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었는데 위험했네요. 죄송합니다. 그 삼성이 예전에는 색깔을 되게 못 뽑았잖아요. 맞아. 사람들이 다라이 레드, 용달 블루 이렇게 놀리고 그랬는데 이번엔 진짜 이갈고 나왔다. 삼성에서. 내가 유튜브 내 커뮤니티에다가 색깔 어떤 게 이쁘냐고 설문을 올렸는데 다 이쁘대. 못생긴 게 없대. 맞아. 원래 진짜 다 보통 잘 못 뽑힌 거 욕을 먹거나 이런 컬러들이 하나씩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진짜 그냥 딱 맞아, 개취? 맞아. 다 이뻐서 다들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느낌인 것 같더라고. 이번에 정말 잘 뽑았습니다. 그리고 얘 모양이 되게 네모네모하고 깔끔한 게 사람들이 비스포크 닮았다고 많이 그러는데 저는 비스포크 닮았다고 하는 게 칭찬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예쁘다고 하는 거구나 했는데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냉장고 같아서 좀 그렇다 거부감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삼성이 그냥 계속 이런 식으로 냈으면 좋겠어. 맞아. 보테가 베네타도 로고 없고 무늬만으로 이거 보테가다 바로 알 수 있는데 삼성도 그냥 로고 그냥 이렇게 숨겨놓고 폴드랑 플립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딱 뒤를 봤을 때 뒷면에 삼성이 안 박혀 있잖아. 맞아. 로고 그냥 계속 숨겨놨으면 좋겠어. 로고 숨겨놓고 그냥 이런 모양? 깔끔하고 모던한 모양으로 이걸 삼성의 정체성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미 하드웨어 기술력 자체는 원탑이라고 봐도 되니까 굳이 꼭 삼성을 이렇게 딱 박아놓는 것보다는 독창적인 폼팩터로 이 기술력, 이 폴더블은 삼성 거다 라는 거를 확실히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카메라는 일단 아무도 궁금해하진 않겠지만 후면 카메라는 듀얼 카메라로 되어 있는데 초광각 1200만 화소 그 다음에 광각 1200만 화소 이렇게 듀얼 카메라가 달려있단 말이야. 보통 요즘 카메라들이 트리플 카메라? 너 것도 트리플 카메라지? 초광각, 광각, 망원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 거에서 망원이 빠져 있어서 다른 갤럭시 모델들처럼 막 100배 줌, 50배 줌 막 이런 거는 안 되지만 얘는 지금 너가 최대로 당겨보면은 10배 줌까지 될 거야. 10배 줌인데 이게 망원 줌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광각을 디지털 크롭하는 방식이야. 그래서 화질에서 조금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줌이나 화질 막 1억 화소 이런 거에 포커스를 안 둔단 말이야. 아니 화질이 별로 그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우리 지금 어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음식 사진 잘 나오고 이런 거 보면은 이번 갤럭시 Z 플립 3 카메라 나쁘지 않고 전작이랑 하드웨어적인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좀 더 빠릿빠릿해지고 조금 버벅이는 것도 사라지고 그랬다는 평들이 많더라고. 아니 나는 카메라가 폴드가 카메라가 2개만 있어서 훨씬 좋아.
왜냐면 나는 카메라를 3개를 안 쓰거든. 별로 줌도 그렇게 많이 안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설정 안 하고 사진 찍을 때는 얘랑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트리플 카메라보다는 듀얼 카메라가 더 마음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접고서는 카메라를 둘 수가 있잖아. 이런 식으로 접고서는 카메라를 두는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촬영할 수도 있고. 어휴! 깜짝이야. 안녕했더니 찍혔어. 갤럭시는 이렇게 하면 사진이 찍힙니다. 그것도 그렇고 구도를 스스로 조정하는 자동 프레이밍 뭐 이래가지고 혼자서 막 틱톡을 찍거나 요즘 뭐 쇼츠를 찍거나 릴스를 찍거나. 나 그거 봤어. 그 광고에서 이렇게 놓고 그냥 이렇게 놓고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맞아. 있으면 알아서 스스로가 찍어주는 이렇게 프레이밍 프레이밍? 옮겨다니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보완이 됐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닫아볼래? 닫아져 있는 상태에서 꺼져 있잖아. 거기서 전원 버튼을 2번 눌러봐. 그러면은 사진이 나왔어요. 카메라가 바로 켜집니다. 얘를 옆으로 돌리면은 사진, 동영상 이렇게 되고 위아래로 하면은 렌즈가 바뀌어. 우와. 이게 예전에는 안 됐거든. G 플립 1에서는 안 됐는데 2번에는 되는 거? 좋다 진짜. 그게 좋았어. 그리고 우와. 또 하나 좋은 점이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졌기 때문에 지금 후면 카메라를 찍고 있을 때 나 한번 보여줄래? 이런 식으로 이게 내가 보이기 때문에 좀 더 찍힐 때 어떤 식으로 찍히고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점. 그러게 그게 좋네. 응. 나는 원래 친구들 찍어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찍어줬거든. 이렇게? 근데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겠다 이제. 구도나 포즈 이런 것들은 스스로 해야지. 그 점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느꼈어. 쓰는 건 생각을 못했네. 이 화면 자체가 이렇게 있는데 딱 접어볼래? 접으면 이게 싹 올라가면서 이쪽은 컨트롤, 이쪽은 화면 찍히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혼자서 촬영을 할 때 이런데 내려놓고 촬영을 하거나 그런 곳에서 훨씬 더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전면 카메라는 보통 셀카를 찍는 데 쓰지만 이건 1000만 화소거든. 요즘 막 몇천만 화소, 막 1억 화소 이런 건 아니지만 전면 카메라가 셀카를 찍는데 엄청난 화질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난 전면 카메라는 화질 너무 좋은 거 싫어. 맞아. 그래서 그냥 딱 1000만 화소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 그런데 이게 조금 크다고 생각하지 않아? 이 펀치홀? 펀치홀이 살짝 갤럭시 S21에 비해서 조금 크지? 진짜. 이거 자체는 살짝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 폴드는 이거를 안 보이게 하잖아. 근데 왜 플립은 그걸 안 해줬는지 조금 아쉬워. 폴드에 들어간 그 UDC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그게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많이 어색하다고 미완성의 기술이라고 까이고 있기 때문에 점점점. 방충망처럼 보인다, 모기장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아마 플립에 그 정도 퀄리티의 UDC를 넣었으면은 그것도 욕 꽤나 먹었을 것 같아. 왜냐면은 플립은 애초에 스마트폰에 그다지 관심 없는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그 UDC니 뭐니 이런 게 중요하지 않거든. 근데 그렇게 딱 어그로를 끄는 거 별로 좋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아마 UDC는 다음 세대, 다다음 세대에 좀 더 발전해가지고 플립에도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예상을 하는데 일단은 이렇게 그냥 들어갔고 내가 딱 보이는 거는 펀치홀이 일반적인 플래그십보다 훨씬 크다. 그게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어. 메모리는 갤럭시 S21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 LPDDR5 램 8기가 램 자체는 8기가로 이번에 폴드 3는 12기가로 나왔는데 비해서 살짝은 다운그레이드가 된 모습이고 용량은 UPS 3.1에 256기가 내장 메모리. 그래서 살짝 부족한 느낌이지? 근데 인터넷을 보니까 아이돌이나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진을 되게 많이 저장하고 뭐 짤도 많이 만드니까 맞아. 용량이 많이 필요해서 SD 카드를 꼽을 수 있는 핸드폰을 선호를 하는데 얘는 이제 SD 카드를 못 꼽는다고 하더라고. 요즘에 갤럭시가 그동안 장점이 SD 카드를 넣을 수 있는 거였는데 갤럭시 S21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점점 SD 카드를 이제 넣을 생각이 없더라고. 그게 장점이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뭐 설계 자리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은 애플이 아이클라우드 팔아먹으려는 것처럼 얘네도 클라우드 하고 싶은 건지 몰라도 그게 조금 아쉽다. 사용자 입장에서 있으면 좋거든. 용량 확장이 되니까. 그것이 살짝 아쉽다. 기기 스펙적인 성능을 얘기하자면 스냅드래곤 888이 들어갔는데 다들 발열 걱정을 하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이거 처음에 888 들어간다고 했을 때 발열 걱정이 되었고 근데 발열이 없진 않아. 만져볼래? 아니 근데 내가 아까 그 사진 찍으면서 느낀 게 밑에 판은 별로 안 뜨거운데 위에 판이 뜨거워. 여기에 AP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뇌가 여기 이 위쪽에 들어가 있어서 카메라를 살짝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뜨겁지 많이.
많이 뜨겁고 그리고 내가 여기 오면서 동영상을 조금 찍어봤거든. 동영상이 진짜 뜨겁더라고. 사람들이 왜 걱정을 했는지 알겠다. 스냅드래곤 888이 많이 뜨겁다. 그리고 얘는 또 일반적인 바이형 스마트폰들에 비해서 그 설계 여유가 조금 적을 거 아니야. 왜냐면 힌지도 들어가야 되고 한번 이렇게 반으로 접어야 되고. 그래서 이 AP가 들어간 위쪽 부분이 굉장히 뜨겁네. 진짜 둘이 너무 온도 차이가 심한데? 아래는 완전히 그냥 평온하지. 그냥 완전 시원. 얘는 많이 끓어. 많이 뜨거워. S21이 발열이 조금 심하다고 너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랬잖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는 S21보다 살짝 좀 심한 그런 느낌이 드네. 약간 당황스러울 정도로 발열이 있었는데 근데 정말 놀랍게도 이쪽은 전혀 발열이 없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이러고 들잖아. 여기를 이렇게 짚고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의외로 발열감은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한다. 집어볼래? 난 이러고 써, 이러고. 이렇게 새끼손가락을 짚고. 근데 전화할 때는 조금 뜨겁다. 그렇다. 전화할 때 이쪽이 이렇게 딱 닿으니까 전화할 때 그냥 피부 녹아버릴지도. 오래 하면 안 되겠는데? 그러게. 전화할 때 정도만 빼면은 뭐 실생활에서 정말 뜨거워서 불편하다라는 거는 의외로 없을 것 같은데 이쪽 상단 부분이 확실히 발열감이 없지는 않다. 없지는 않다가 아니라 심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실드가 불가하다. 그럴게. 배터리는 3300mAh가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아쉽다고들 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일단 용량 자체가 요즘 나오는 폰들에 비해서 적고 충전 기술도 조금 많이 너프가 먹어 있어. 그러니까 유선 고속 충전이 15W까지밖에 안 돼. 요즘 막 삼성 다른 폰들 막 25W는 기본에다가 요즘 막 중국제는 65W, 100W 이렇게 엄청 빠르게 딱 박으면은 그냥 바로 충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용량도 적거니와 고속 충전 속도도 느려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삼성이 보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지금 내가 무선 충전기를 갖고 있는데 무선 충전 속도도 최대 9W까지밖에 안 나와.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쉬운 밑부분 이 밑부분에 되는데 요것도 내가 무선 충전을 하면서 살짝 느낀 건데 무선 충전 발열이 조금 세더라고. 여기 이쪽을 이렇게 충전하고 있으면은 굉장히 뜨거워서 그 부분도 살짝 걱정이 될 정도? 얘도 S21처럼 발열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다. 뭔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일단 지금 아직 정식 발매도 안 된 상황이라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최적화 이런 것들이 아직 부족한 상황인데 그동안 삼성은 사람들이 뭔가 해줘 이러면은 해줘왔기 때문에 맞아. 피드백이 빨랐어. 피드백을 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사람들이 3300mAh면 배터리가 엄청 적어서 쓰지도 못할 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갤럭시 S21이 4000mAh가 들어가 있는데 어떤 거 같아? 배터리 용량? 나 배터리 그냥 아침에 충전 꽉 채우고 하루 종일 나가 놀아도 충분한 정도? 보통 사람들이 이거 갤럭시 Z 플립 3 배터리 용량 깔 때 완전히 그냥 들고만 나가면 바로 버스 타기도 전에 바로 다 방탈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나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갈 때 그리고 어디 뭐 사회생활을 하든 이러고서는 집에 들어왔을 때 배터리가 남아있을 정도라고만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이 들거든. 근데 막 사람들은 막 이거 들고 나가면 1시간 만에 꺼진다 2시간 만에 꺼진다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뭘 하길래 그런 건지는 몰라도 일단 나는 배터리를 엄청 많이 탑재하고 있는 애들도 밤에 어쨌든 충전하잖아. 얘도 아침에 일어나서 생활한 다음에 밤에 충전하잖아. 하루 정도는 쓸 수 있다. 배터리가 3300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넉넉한 용량은 아니지만 제가 실제로 써봤을 때 하루 정도는 쓸 수 있고 그리고 맨날 밖에 있는 거 아니잖아. 뭐 어디 뭐 학원을 가든 뭐 회사를 가든 중간에 충전을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있을 거기 때문에 아쉽긴 하지만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스피커는 지금 보면은 구멍이 이쪽 하나랑 그 다음에 이쪽에도 조금 큰 거 이렇게 달려있는 거 볼 수 있거든. 얘가 원래 전작에는 아래쪽에서만 노래가 나오는 모노 스피커였어. 근데 이번에는 스테레오 스피커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전작인 Z 플립 1은 그 모노 스피커인 것도 조금 아쉬웠고 스피커 출력 자체도 조금 많이 아쉬워서 스피커로 노래 듣기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피커 성능도 나쁘지 않더라고. 그 다음에 가격이 가장 중요한 게 전작에 비해서 지금 계속 말했지만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됐잖아. 근데도 오히려 40만 원이 싸졌어. 이게 나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해. 폴더블 디스플레이 뭐 수율이 잘 나와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굉장히 많이 싸졌더라고. 120만 원대면은 이제 갤럭시 S21 울트라 뭐 이런 것들이랑 또 비벼볼 수 있는 수준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사는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예전처럼 똑같이 160만 원으로 나왔다면은 살짝 조금 거부감이 들고 비싸다라는 생각을 할 텐데 이번에 폴더블 폰이 120만 원? 근데 S21 울트라나 플러스 이런 모델이랑 비슷해. 그러면 충분히 고려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사전 예약하면 혜택들 다 하면 100만 원 이 정도대로 살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 판매 채널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막 캐시백도 10만 원, 20만 원씩 해주고 그 다음에 삼성케어 버즈? 플러스 버즈도 주고 그런 거 다 이제 영끌 할인 생각하면은 버즈 받은 거 뜯지 말고 그냥 바로 중고나라에 팔아버리고 미개봉. 미개봉 새 제품으로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그게 정말 실구매가 따지면은 생각보다 많이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조금 이번에 Z 플립 3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기도 해. 그래서 이제는 정말 실구매가 따져보면은 폴더블이라서 비싸다라는 느낌이 없어진 것 같더라고. 아니, 삼성이 이제 그 폴더블을 대중화시키려고 가격을 확 낮춘 것 같아. 확실히 이제 그냥 비교가 되잖아. S 살까 플립 살까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예전에는 S보다 막 3, 40만 원, 50만 원 비싼 게 플립이니까 생각도 못 하겠다 이랬는데 이제는 가격이 동등해졌으니까 고려 대상의 범주에 들어간 것 같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짤막하게 갤럭시 Z 플립 3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신 것 같나요? 일단 가장 큰 차이가 이게 외부 디스플레이가 커진 거잖아. 여기에서 뭔가 여러 가지 조작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바로 삼성페이를 안 열고 할 수 있다. 이게 전 기종을 쓰던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막 양손에 찜 바리바리 들고 있는데 얘를 또 하려면 또 열어서 해야 된다. 그게 좀 불편하다 했는데 이제 그냥 닫은 상태에서도 바로 삼성페이가 가능하니까 정말 편한 것 같고 또 뭐 음악도 예전에도 음악 여기서 넘길 수 있었어? 넘길 수는 있었는데 화면이 작다 보니까 사실 그거 터치도 잘 안 먹고 케이스 끼우면은 케이스 사이로 이렇게 손가락하는 게 조금 많이 불편했었는데 이번에 케이스 나오는 것들 보니까 디스플레이를 완전히 막거나 그런 것들이 없어서 훨씬 편하게 조작할 수 있더라고. 그러게 이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아. 보일까? 보일 거야. 이번에 삼성 공식에서 케이스를 거의 오빠가 그 만들어 30몇 개? 37개 해줘서 되게 다양하게 취향대로 골라 쓸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아. 나는 생각보다 레미안이 이쁘더라고. 아니 레미안이 약간 의외의 수요가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왜 레미안인 줄 알아? 삼성 레미안이 삼성 거야.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크루지오 이런 거보다는 레미안이 더 어울리는 것 같았다. 난 위글위글도 예쁘던데 되게. 이글이글도 예쁘고 그리고 남자애들은 캠퍼 아니면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 이런 거 생각 많이 하더라고. 아니면 라리가 그러니까 스페인 프로축구거든. 그거 애들 많이 보니까 그것도 축구나 야구 팀. 맞아. 그런 거 되게 많이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플립은 지금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조회수도 그렇고 역대급으로 인기가 많다. 갤럭시 역대급이다. 갤럭시에 이렇게 많은 관심이 있었던 게 언제적인가 싶어. 적어도 내 기억에는 이번이 진짜 역대급인 것 같아. 영상 마무리 지을까요? 나는 지금 이렇게 플립을 대여해왔지만 여러분들도 계속 인터넷에서 보기만 하고 일단 실물을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 맞아. 안 보면은 이거 주름이 불편하니 뭐 UTG가 뭐 말랑말랑하니 이런 얘기들 백날 인터넷으로 봐봤자 한 번 보고서는 직접 만져보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처에 삼성 디지털 플라자 이거는 이렇게 계속 봐도 계속 보게 돼. 진짜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접히냐?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외계인 납치해왔어. 기술력의 삼성, 하드웨어의 삼성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백날 인터넷에서 유튜브 댓글에서 막 싸우고 이런 거보다 근처 삼성 디지털 플라자 옷 입고 나가가지고 직접 만져보고 거기 뭐 팬 큐레이터 분들이나 아니면 직원분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좀 더 장단점에 대해서 확실히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영상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플립 진짜 좋고 뭐 확신이 안 들면은 투고해서 써보세요. 진짜로 투고 서비스가 진짜 좋아. 맞아. 근데 투고가 사실 폰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 한번 써보라고 이렇게 영업하는 추라이 이건데 이거 처음에 프로모션을 기획하신 분이 예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나 같은 이제 테크충들만 이제 몰려 들어가가지고 이런 현상이 발생해버려서 주변에서 스마트폰에 관심 없는 애들이 투고를 받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러게. 나 같은 IT 오타쿠들만 신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영상 마무리 지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이 다음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나스와 후배였습니다. 예 안녕. 안녕. 끝. 그거는 뭐요? 마이크. 저걸로 했어. 사실 까먹었어 들고 오는 거. 아차 싶더라고. 아 웃겨. 하실래요? 네.